내용은 과감히 넘어가고 무슨 통계 때 어떤 코드를 쓴다, 어떤 포뮬라를 쓴다라는 것만 하고 바로 논문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순 선형 회귀 분석입니다.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은 모두 다 잘 아시듯이 뭐 1차 함수 내지는 뭐 2차 함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예제 데이터 불러오겠습니다. 데이터 example 데이터의 ch6 regression.csv 이건 뭐 데이터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dt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개인 취향이고요. dim dt glimpse dt 200명 환자죠. 200명 환자 7개 베리어블입니다. 뭐 소디움, BUN, 글루코즈, 웨이트 뭐 이런 쪽인데 모두 다 숫자죠. 숫자. 자, 단순 선형 회귀 분석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쭉 넘어가서 자,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간의 선형 관계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회귀식을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은 LM입니다. LM은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 결국은 오스몰이 궁금한 거거든요. 오스몰이 궁금한데 소디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데이터는 DT 거를 써라 하니까는 어디가 틀렸죠? 뭐가 안 되는데 잠시만요. 되죠. 뭐가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자,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1차 선형 회귀 분석입니다. 선형 회귀 분석. 선형 회귀 분석이라는 게 뭡니까? y는 ax 플러스 b죠. ax 플러스 b. 여기에서 ax 플러스 b에서 코에피션트를 보시면은 실제로 이 얘기는 이겁니다. 오스몰은 1.348 곱하기 소디움 더하기 인터셉트인 111.632 요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할 때는 LM이라고 쓰고 리니어 리그레션 LM이라고 쓰고 해당되는 데이터 앞에 종속 변수 y 값이 오는 거고 제가 함수에서 항상 물결 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독립 변수 소디움이 들어오는 거죠.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 소디움 말고도 또 여러 개 뭐 또 독립 변수 넣을 수 있죠. 여기다가 뭐 BUN, 글루코즈 이렇게 넣으면 넣을 수 있습니다. 글루코즈 이렇게 넣으면 되죠. 그럼 각각의 이렇게 코에피션트가 나오고 인터셉트가 나오죠.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오스몰은 1.411 곱하기 소디움 더하기 0.369 곱하기 BUN 더하기 0.028 글루코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글루코즈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제일 기본적인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벌써 이미 다 넘어갔고요. 결정 개수라는 거는 이제 그거죠. 뭐 우리 R스퀘어라고 얘기하시는 그거죠. R스퀘어.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가지고 내가 뭐 fish라고 보통 fish라고 많이 정하거든요. fish라는 객체에 담았을 때 fish는 뭐냐? 요렇게 나오는데 썸머리를 쓰면 됩니다. 썸머리를 쓰면은 fit 자세하게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오죠. 네가 방금 3개의 독립 변수를 집어넣었는데 이 3개의 독립 변수의 레지듀얼 잔차죠. 잔차는 이만큼이나 되고 코에피션트를 보시면은 소디움, BUN, 글루코즈의 코에피션트가 이렇게 되고 스탠다드 에러가 이렇게 되고 그에 따른 T분 포상에서 이런 값을 취하기 때문에 P밸류는 이렇다. 즉 오스몰에 있어서 소디움, BUN, 글루코즈 모두 다 유의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거고 이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냐? 우리 항상 R 제곱값 얘기하잖아요. adjusted R 스퀘어 값이 0.772입니다. 0.772. 그냥 R 스퀘어 보면 안 되고 항상 adjusted R 스퀘어 봐야 되죠. 요거 보게 되고 마지막에 이 F 스태티스틱스를 이용해서 내가 방금 구한 이 1차 회귀 곡선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밝혔다. 뭐 요렇게 간단히 썸머리 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뭐 R스퀘어 내용에 대해서는 통계적인 내용에서 넘어가고요. 다중 회귀 분석도 사실 방금 했습니다. 한 개만 있으면은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일 거고요. 여러 개 있으면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이죠. 별 다를 건 없죠. 방금 다 했던 내용이고요. 결정 개수도 0.772 우리 방금 봤고 하고 나서 이런 거 가정 점검을 보통 많이 빠뜨리시는데 가정 점검도 하면은 완벽한 통계 방법이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계 수업 들어가면 항상 뭐 나오는 영원한 난제죠. 최종 모형에 포함될 변수 선택하는 거. 뭐 포워드가 좋냐, 백워드가 좋냐,
뭐 항상 통계 선생님한테 여쭤보면 통계 선생님도 애매하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늘 답답하고 막 그런데 결국은 뭐 정답이 없기 때문이고 일반적으로 백워드를 많이 쓰죠. 그러면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쓰느냐? 주로 이제 AIC 값을 많이 기준으로 씁니다. AIC 값이라고 하면은 Archaic Information Criteria라고 해서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변수는 지금 우리는 DT죠. 이번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변수는 5개입니다. 5개. 5개를 다 넣어서 오스모를 계산하는 게 낫냐? 3개만 넣어서 계산하는 게 낫냐? 그거를 이제 구분해서 하는 건데요. 결국은 이렇게 다 할 수 있겠지. 오스몰은 이거 다 들어갔을 때, 2개만 있을 때, 1개만 있을 때, 이거를 해서 각각의 R 스퀘어 값을 계산을 해보는 거죠. 하나의 변수를 더 넣으면 더 넣을수록 R 스퀘어 값이 올라가면은 그 변수를 추가하는 게 좋은 건 거고, 넣었는데 R 스퀘어 값이 오래 떨어지면 그 변수는 안 넣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값으로 계산하고 AIC 값이 낮을수록 설명력이 높은 그런 회계 모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AIC 값이 뭐 얼마고 뭐 이런 거는 굳이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건 제가 예를 들어서 변수를 더하면 더할수록 이렇게 결정 개수가 올라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요까지 넣었을 때는 뭐 0.771호인데 한 개 더 들어가니까 더 떨어지죠. 사실 요때가 제일 피크죠. 소디움, BUN, 글루코즈만 들어가면 요때 피크인데 굳이 하이트랑 웨이트 넣으니까 오히려 더 떨어지니까 실질적으로 요 3개만 들어가는 게 오스모를 설명하는데 가장 좋은 통계 모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이런 패키지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선택해 줍니다. 뭐 우리가 사실 임상적으로 어떤 변수를 넣고 안 넣고 어느 정도 연구자가 어느 정도 결정을 하게 되는데 너무 변수가 많다. 변수가 20개, 30개고 나도 뭐 어느 변수가 사실 영향이 있을지 잘 모르겠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패키지를 이용하면은 자기가 다 알아서 어드저스티드 R-스퀘어도 구해주고요. 이렇게 넣고 저렇게 넣고 사실은 말 그대로 뭐 원칙적으로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요렇게도 넣어보고 저렇게도 넣어보고 가장 좋은 모형일 때 과연 뭐를 넣으면 좋을지 그런 것까지 이렇게 직접 다 구해줍니다. 그랬을 때 제일 좋았을 때 R-스퀘어 값, AIC 값, AIC 값이 제일 낮을수록 제일 좋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다 구해주고 이거를 뭐 포워드 전진으로도 해주고 백워드로도 해주고 의미를 보면은 BUN 하나만 넣었을 때보다 BUN에 소디움까지 넣으면은 AIC 값이 더 떨어지죠. 여기다가 글루코즈까지 넣으면은 AIC 값이 더 떨어져서 3개의 변수를 집어넣을 때 가장 제일 적절한 회계 모형이구나 이렇게까지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백워드는 반대겠죠. 전부 다 있을 때랑 하이트 빼니까 더 좋아지고 웨이트 빼니까 더 좋아진단 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지스틱 회계 분석입니다. 로지스틱 회계 분석 엄청 많이 쓰죠. 로지스틱 회계 분석은 결국은 뭔가요? 우리 병원에서는 사느냐 죽느냐, 재발하냐 안 하냐, 합병증 있냐 없냐, 즉 아웃컴 결과 변수가 앞에 보셨던 것처럼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이 아니고 이분형 변수인 거죠. 동전의 앞뒤면. 그래서 이분형 변수를 구해낼 수 없기 때문에 이분형 변수의 하나에 해당될 오즈를 구하는 거죠. 확률. 뭐 엄밀히 오즈가 확률은 아니지만은 그 확률을 계산해내는 게 로지스틱 회계 분석입니다. 좀 더 통계적인 내용은 넘어가고요. 우도비 검정 뭐 이런 것들 좀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 뭐 호스몰 MHO 굿니스 오브 핏 테스트 이런 것도 통계할 때 꼭 논문할 때 쓰라고 돼 있죠. 가정 위반되는지 안 했는지도 보고 있는데 너무 넘어가 버렸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만 같이 딱 한 개 예제만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거의 뭐 줄줄 외우게 되실 겁니다. 공식을. 보시면 199명 환자가 이런 9개의 베리어블이 있고요. 뒤에 가면 우리 할 아스피린 쓰고 있냐 안 쓰고 있냐 하는 베리어블들로 되어 있는 겁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아까 앞서 우리 썼던 거에
아까 이렇게 썼었죠. lm 오스몰에 소디움 플러스 bun 플러스 이렇게 쓰고 데이터는 뭐 dt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여기에 차이는 glm이 붙습니다. 제너럴라이즈드 모델이기 때문에 일반화 선형 모델이기 때문에 glm 그 다음에 아웃컴 변수가 될 게 뭐냐? 우리의 아웃컴 변수는 여기에서는 그룹 요게 아웃컴 변수거든요. 그룹이 아웃컴 변수, 케이스냐 컨트롤이냐고는 아웃컴 변수에 관련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에이지, 뭐 젠더, 뭐 IBD, 뭐 시로시스,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 빼먹지 말아줘야 될 게 제너럴라이즈드 리니어 리그레이션 모델, 일반화 선형 모델이라는 종류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나는 꼭 이분화 선형 모델인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쓰겠다라는 걸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패밀리는 바이노미알을 꼭 써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DT1 이렇게 쓰면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끝났습니다. 그래서 GLM Y 쓰고 독립변수 쓰고 패밀리는 바이노미알 쓰고 데이터 지정해줘. 그럼 끝난 거죠. 그러면은 이런 포뮬라를 썼고 각각의 코이피션트는 이렇게 되고 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이렇게 되고 AIC 값은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객체에 담고 썸머리라고 쓰면은 훨씬 더 이쁘게 나오죠. 우리가 원하는 거 사실 요거잖아요. 각각의 변수들에 대해서 p-밸류 나오는 거죠. p-밸류. 케이스 컨트롤 간의 에이지, 젠더는 상관없는데 IBD 유무라든지 시로시스 유무는 p-밸류가 유의하게 상관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빨리 와닿지가 않죠.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문북에 보면 extract or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의 객체를 담아주면은 우리 원하는 거 요거죠. 모든 변수들의 오즈 레이시오가 나오고 95% 컨피던스 인터벌이 나오고 그에 해당되는 p-밸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거다. GLM으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쓰고 하나의 객체에 담은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오즈 레이시오만 뽑아달라. 왜냐하면은 그냥 썸머리에서 뽑는 이 에스티메이트는 익스포넨셜을 취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오즈 레이시오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거에 익스포넨셜을 취한 값이 요거기 때문에 이게 또 익스포넨셜 계산하지 말고 바로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문 교수님께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ROC인데요. ROC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도 선생님들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적인 부분은 넘어가고요. 어떻게 구하는지만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 매번 하는 거 뭐 진단 뭐 이런 때 많이 쓰는데 민감도 특이도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 이런 거 엄청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 의미를 제가 조금 좀 더 두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좀 진부하지만 써놨고요. 뭐 true false rate 뭐 이런 거 다 아시죠? 그 다음에 결국 우리 빨리 그림부터 그려 보십시다. 당장 궁금한 건 요거니까. 자, 그러면은 roc.example이라는 데이터 이름으로 해서 read.csv example data chu afp.csv roc.ex라는 파일 한번 볼까요? 20명의 환자에게서 변수 3개밖에 없네요. 데이터 아주 작네요. 요렇게 제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간암이 있는 환자 10명, 간암이 없는 환자 10명, 간암이 있는 환자에서 AFP 피부과라는 튜머 마커 종양 표지자가 있는데 그 이제 서로 다르게 제가 임의로 좀 만들어 두었습니다. 즉 정상 10명, 비정상 간암 환자 10명, 20명 있는 데이터에서 ROC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뭐 이건 제가 일부러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 명 한 명 이렇게 점 찍어 가면서 이해를 돕고자 해놓은 거기 때문에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지금 바로 그림 그리는 거죠. 자, 그림 그리는데 제일 좋은 패키지가 PROC라는 패키지입니다. 라이브러리 소문자 P 대문자 ROC. 자, 불러왔습니다. 자, 불러오고 한번 그려볼까요? 바로 자, AFP라는 바로 그려보죠. ROC 명령어가 그냥 ROC입니다. ROC.ex에 제일 처음에 써줘야 될 거는 Y에 해당되는 겁니다. Y. 어떤 그룹에 따른 나는 그룹에 따른 뭘 볼 거냐? 나는 AFP 값을 볼 거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벌써 끝났죠? ROC 벌써 에어리어 언더 더 커브가 얼마인가요? 그냥 0.9 벌써 나왔습니다. 0.9까지 나왔는데 나는 컨피던스 인터벌도 보고 싶다. CI는 true. 0.99 컨피던스 인터벌은 0.748에서 1.00 이렇게 되는 거죠. 벌써 끝난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AFP.ROC라는 객체에 담고 플랫을 그려달라. 그래프 그려졌죠. 이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만 그냥 깔끔하면은 두 줄의 코드로 그냥 ROC 그래프를 그냥 그려지고 끝난 겁니다. ROC라는 명령어가 제일 많이 쓰이고 이 ROC는 PROC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X축에 스페시피시티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1- 스페시피시티로 해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로 굳이 그리려면은 옛날 방식이어서 레가시 엑시스는 true라고 쓰시면은 바뀌었죠? 1- 스페시피시티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ROC 곡선 2개 그릴 수 있습니다. 2개. 자, 제일 처음에 AFP.ROC 구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피부카도 구해볼까요? 피부카.ROC는 이것도 상당히 높네요. 에어리어 언더커버가 0.84나 되네요. 그러면 기존에 AFP.ROC 그래프 그렸습니다. 기존에 그래프 그렸는데다가 여기다가 piv.ROC 그래프를 한 개 더 추가로 그리겠습니다. 자, 플랫 piv.ROC를 그리는데 각각 그리지 말고 이미 그려져 있는 거에다가 추가해라. add는 true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시하기 위해서 요번 거는 색깔을 나는 레드로 하겠다. 그래야지 두 개 표시나겠죠? 이렇게 하면 기존에 있던 그래프에서 색깔이 안 바뀌는 컬러가 아니죠? 컬이죠, 컬.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빨간색은 피부카의 ROC고 기존의 검정색은 AFP ROC가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 겹쳐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여기서 또 할 수 있죠. 여기에서 컬러는 블루 이걸 먼저 한 다음에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겹쳐도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OC 그 비교 많이 아시죠? 비교. AFP가 낫냐? 그럼 두 개 중에 피부카가 낫냐? 두 개 비교하면 됩니다. ROC.test 해가지고 AF.ROC, piv.ROC 바로 비교되죠. 딜롱 테스트로 이용해서 p-value가 0.6594. 둘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구나. 보시면 이제 좀 눈치채셨겠지만 그냥 사실 요렇게만 써도 ROC가 구해지지만 이거를 이제 하나 구해놓은 이 포뮬라를 계속 쓸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객체에 이렇게 담아 놓으면 상당히 편합니다. 이렇게. AFP ROC에 관한 거는 이름을 이렇게 해서 나는 객체에 담아 놓겠다라고 하면은 여기 바로 쓸 수 있죠. 이렇게. 플랫에도 바로 쓸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꾸 저장하는 거를 고려해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그럼 우리 또 많이 하는 거죠. 그럼 가장 좋은 AFP의 컷오프가 얼마냐? 여기 있는 친절하게 confidence interval threshold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confidence interval threshold. 뭐에 대한 거? AFP.ROC 우리가 구해놨는 거에 대해서 자, confidence interval은 confidence level은 0.95, 95%로 구하고 boot.n 이 bootstrapping이라고 하는 건데요. 1000번 뭐 1000번 해도 2000번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1000번이라는 의미는 1000번 다시 계산해라 이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threshold 기준은 가장 좋은 기준으로 하라. 이렇게 하면 1000번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가장 좋은 HCC와 컨트롤 그룹 간의 가장 좋은 스레시홀드의 컷오프는 5.35라는 거죠. 5.35. 이때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스페시피시티 메디안 값이 0.9고 센시티비티의 메디안 값이 0.9죠. 상당히 뭐 좋은 거죠. 그래서 이만큼의 스페시피시티 센시티비티도 같이 요걸 쓰면은 제공을 해줍니다. 그 다음 또 우리 궁금한 건 뭔가요? 베스트 컷오프도 궁금하지만은 컷오프가 얼마일 때 센시티비티는 어떻게 되느냐, 스페시피시티는 어떻게 되냐, 이것도 우리 궁금하잖아요. 그때는 ci.coordination 요거 쓰면 됩니다. 똑같죠? AFP.ROC. 그 다음 내가 궁금한 게 뭔가요? 내가 궁금한 것은
5일 때가 궁금하다. 5일 때가 궁금하고 내가 집어넣은 거는 스레시홀드다. 스레시홀드다. 그 다음에 뭘 구해야 하느냐. 매트릭이라고 하는 걸 나는 센시티비티랑 스페시피시티가 궁금하다. 여기다가 매트릭스 쓰면 되죠. 이러면은 쭉 계산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스레시홀드, 즉 컷오프를 5라고 제가 인위적으로 정해준 거죠. 컷오프가 5일 때 센시티비티는 0.8이 되는 거죠. 서페시, 여기 틀렸죠? 서페시 피시티죠. 다시 해볼까요? 나오죠? 센시티비티는 0.8, 80%고 서페시피시티는 90%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정해준 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 ROC 커브에 답니다. 그 외에 뭐 에피 패키지가 또 있는데요. 이것도 간혹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에피 패키지가 있는데 요 에피 패키지의 이제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꼭 아웃컴 변수가 0 아니면 1이어야 돼요. 0 아니면 1.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하면은 ROC 그래프도 그려주면서 베스트 컷오프도 여기 자동적으로 나오고 센시티비티와 서페시피티 전부 다 모두 다 같이 이렇게 표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은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전 개인적으로 PROC 패키지에서 웬만한 걸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PROC 패키지만 잘 보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생존 분석입니다. 뭐 제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병원 쪽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생존 분석 제일 많이 하실 거고요. 내용적인 면은 역시나 넘어가겠습니다. 생존 분석할 때 무조건 있어야 되는 패키지는 당연히 서바이벌 패키지입니다. 서바이벌 패키지. 불러볼까요? 연습, example 데이터 ch6 survivor.csv. 자, 데이터를 보시면 20명 환자죠. 환자 20명에게서 아이디, 젠더, 스타트 데이트, HC 데이트, H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처음 옵저베이션을 시작한 날짜가 될 거고 마지막 관찰 날짜가 되겠죠. 혹은 간암이 발생한 날짜, 간암 발생 여부 이렇게 상당히 작은 미니 데이터입니다. 자, 이런 미니 데이터를 가지고 생존 분석을 심플하게 먼저 한번 해보십시다. 생존 분석을 하려면 아웃컴 변수가 있어야 될 거고요. 아웃컴 변수는 여기서 얘기하는 HCC가 되겠죠. 이 HC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옵저베이셔널 피리어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옵저베이셔널 피리어드가 없죠. 시작 시점, 관찰 시작 시점과 관찰 마지막 시점이 있지 관찰 기간은 없습니다. 그럼 관찰 기간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마지막 관찰 시점에서 첫 관찰 시점을 빼면 되겠죠. 그걸 직접 이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날짜끼리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때는 루브리데이트라는 패키지가 필요하거든요. 라이브러리 루브리데이트. 자, 그러면은 SUBDT라는 거 안에 저는 HCC per year, underbar year라는 관찰 기간, observational period라는 변수를 하나 새로 만드는데 이거는 뭐냐? sub.dt에 HCC date 빼기죠. sub.dt에 start date. 요거 두 개 빼면 되죠. 그러면은 sub.dt에 HCC underbar year 한번 볼까요? time difference in days 2755일, 3500일 10년 넘겠죠. 2년인 사람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옵저베이셔널 피리어드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 변수의 클래스를 한번 볼까요? 클래스 숫자가 아니죠. 뉴메릭이 아니죠. 뉴메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뉴메릭으로 바꿔줘야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지금 타임 디퍼런스이기 때문에 이거 더하기 4층 연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꿔주면 되죠. 우리 앞에서 해봤죠. sv.dt hc underbar year는 바꿀 때는 as.numeric sv.dt hc underbar year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클래스 해보면 뉴메릭으로 바뀌었죠. 뉴메릭으로 바뀌었고 실제로 쳐봐도 어떻게 되나요? 위에 아까는 타임 디퍼런스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일반 뉴메릭으로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분명히 제가 언더바 이어라고 했는데 지금 데이로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눠주면 되죠. sv.dt에 hc 이어에 나누기 365 정확히는 365.25가 되겠죠. 요렇게 나누고
summary 한번 해볼까요? sv.dt hc year 어떻게 돼? 20명의 환자의 평균 observational period가 한 6년 정도 되고 2년 지켜본 사람도 있고 무려 10년이나 지켜본 사람이 있다. 요렇게 우리가 생존 분석을 하기 위해 이벤트는 이미 HC 코드에 있고 관찰 기간 또 HC 언더바 이어라고 이렇게 다 계산을 해놨습니다. 나머지 생존 분석 테이블은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진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바로 생존 분석 해볼까요? 생존 분석 공식, 이거는 오늘 많이 쓸 거라서 바로 아마 외우실 수 있으실 겁니다. serve, fit, fit이라는 게 결국 우리 모델이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대문자 있습니다. serve, 그 다음에 관찰 기간, 우리는 뭐였나요? HCC 언더바 이어였죠. 그 다음에 아웃컴 변수, HCC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환자를 볼 때는 물결 1 하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뭐였나요? 우리 suv.dt였죠. 그럼 생존 분석 끝났습니다. 그냥 복잡한 게 없고요. 그냥 이걸로 끝났습니다. 20명에서 이벤트가 총 11개 생겼고요. 메디안 생존 기간이죠. 7.9년, 8년 정도 되네요. 이거를 플러스로 그려볼까요? 또 객체에 한번 담아서 저장해 봅시다. 플랫. 그냥 카플란 마이어 쉽게 그려지죠. 이렇게. 물론 뭐 이쁘진 않지만 이렇게 쉽게 그려지죠. 요게 이제 제일 기본 생존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 이쁘게 그리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카플란 마이어 이쁜 거 그려지느냐? serve miner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자, 불러서 방금 우리 똑같이 그렸지만은 F1이라는 우리 생존 분석에 있는 객체를 gg serve 플랫이라는 걸 한번 넣어 봅시다. 그냥 플랫 그렸을 때보다 훨씬 이쁘죠? 많이 이쁘진 않지만 요렇게 색깔도 이쁘고 컨피던스 인터벌도 그려지고 여기에 이제 좀 다양한 옵션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냥 그리지 말고 리스크 테이블을 표시해 달라. 이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 있죠? 항상 넘버의 리스크 나오죠? 넘버의 리스크 이렇게 나오죠. 요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카플란 마이어 커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5년 생존율 계산, 3년 생존율 계산 하면 되죠. 주로 이제 보면은 우리가 방금 했던 생존 분석의 객체가 F1에 지금 담겨 있습니다. 모든 이런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그렇고 생존 분석도 그렇고 이렇게 객체에 담고 나면은 내용이 궁금하면 객체를 그대로 써줘도 되고요. 항상 썸머리를 써줘도 됩니다. 썸머리 쓰면 내용이 엄청 더 많죠. 썸머리를 써보면 내가 방금 했던 생존 분석의 모든 환자들이 다 나옵니다. 이벤트가 언제 생겼고 그때마다 서바이벌 레이트가 어느 정도고 뭐 이런 식으로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나는 5년째 생존이 궁금하다. summary F1 times는 나는 5년째가 궁금하다. 5년째 나오는 거죠. 5년 시점 여기죠. 5년 시점일 때 넘버의 리스크 여전히 11명이 살아남았고 6명의 이벤트가 있고 이때 서바이벌 레이트가 이렇게 된다. 5년째 서바이벌 레이트 66.5%죠. 5년째 따라가면은 대략 한 66.5%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메디안 서바이벌은 뭐 그대로 요것만 써도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제일 많이 하는 거죠. 로그랭크 테스트. 두 그룹 간의 생존 비교하는 거죠. 두 그룹 간의 생존 비교. 기존에 solve fit이었다면은 로그랭크 테스트는 serve diff입니다. serve diff에 그 다음 다 똑같습니다. 대문자 s, sulv, hcer, 그 다음에 이벤트인 hcc, 그 다음에 물결 1이 아니고 여기에 뭘 써주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쓰는 거에 따른 생존의 차이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뭐 간경변증 여부에 따라서 데이터.s 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간경변증이 없는 사람 8, 간경변증이 있는 사람 12 이렇게 나눠서 서로 간의 생존을 비교한 거고 어떻게 되나요? p-value가 0.02 즉 두 군 간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두 군 간의 차이가 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로그랭크 테스트죠. 끝이죠. 요거 자체가. 이걸 뭐 또 플러스로 그려볼까요? F2라는데 저장해서 F2 이렇게는 안 되죠. 이거는 그냥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아니고요. 이건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solve fit에 solve hc year 여기에다가 바로 쓰면 됩니다.
아까랑 차이는 뭐가 차이? 아까 여기 그냥 1이었죠. 전체적인 거 보려고. 요거 이제 LC에 따라서 봐달라. LC에 따라서 봐달라고 하고 카플란 마이어 그려달라 그러면 되죠. 리스크.점 테이블은 true. 그려지죠. LC가 없는 사람, 있는 사람, 넘버의 리스크도 다 다르죠. 요게 이제 제일 기본적인 케플란 마이어 커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케플란 마이어 커브가 이렇게 그려지고 그 안에 뭐 여러 개 옵션을 넣을 수가 있으면 지금은 제일 기본적인 거고요. x 액시스 이름, y 액시스 이런 거 전부 다 다르게 할 수 있고요. 컨피던스 인터벌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그래프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데 이 그래프 우리 큐뮬러티브하게 올라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펑션에 이벤트 이렇게 주면은 거꾸로 올라가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래서 어떤 경우엔 서바이벌을 주의 깊게 봐야 될 때는 그래프가 떨어지는 게 이쁠 거고 암 같은 경우 발생률을 볼 때는 오히려 그래프가 올라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펑션 이벤트 옵션을 쓰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뒤집어서 올라간다. 요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이렇게 밑에 또 러그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론의 마지막 콕스. 결국 우리 하는 게 뭡니까? 생존 분석에서 단별량 분석, 다별량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콕스 비례 위험 모형이죠. 내용은 다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포뮬라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콕스, 이전에는 solveFish였죠. solveFish 일반적인 생존 함수였는데 여기에 콕스 ph 쓰면 됩니다. 콕스 프로포셔널 해저드 함수. 그 다음 똑같습니다. solve hcer hcc. 그 다음 내가 관심 있는 거, 나는 LC 여부에 따라 관심이 있다. 데이터는 sub.dt. 벌써 끝났죠. LC 여부에 따라서 p-value는 0.0398이구나. 유의하구나. 그러면 해저드 레이쇼가 얼마냐? 이 해저드 레이쇼는 이걸 이제 바꿔야 되는 건데 이것도 얼마인지 헷갈려 할 필요 없이 요거를 F1에 만약에 담는다라고 하면은 extract HR F1 이렇게 하면 되죠. 해저드 레이쇼는 5.33이구나. 즉 간경변증이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에게서 무려 간암이 발생할 확률이 5배나 높고 그거는 유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물론 한 개만 넣었으니까 단별량 분석이고요. 만약 여기다가 뭐 젠더 이렇게 넣으면 다별량 분석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되죠. 젠더는 유의하지 않은 거죠. LC 여부는 유의한데. 이런 식으로 콕스 모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별량, 다별량 이렇게 할 수 있고 요걸 좀 더 편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또 문건호 선생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요까지 그럼 한번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제대로 하려면 좀 큰 데이터를 불러와야 돼 가지고요. 좀 제대로 단별량, 다별량 분석을 하기 위해서 무려 200명이 되는 10개 가까운 변수가 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자, 이걸로 한번 우리 단별량, 다별량 분석을 쉽게 한 번만에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문북에 있는 myCPH, 이게 아마 뭐 my cox proportional 해저드인 것 같은데 요거 쓰면은 univariate, 단별량입니다. 단별량 분석 엄청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기 전에 선행 작업이 있습니다. 선행 작업. 지금 보시면은 요런 변수밖에 없는데 생존 함수 자체를 하나의 변수에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myCPH를 쓰려면은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생존 함수를 그냥 time survival 이렇게 이름 뭐든 상관없습니다. time survival이라는데 하나 저장을 하는데 우리 아까 앞에 생존 함수 쓸 때 들어갔던 내용 있잖아요. sub.dt2의 hcer sub.dt2의 hcc 요거 자체를 하나의 생존 함수의 객체로 이렇게 되어 있죠. 생존 함수 여기 플러스 된 건 센서링 된 거거든요. 객체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my cph y 값에 ts가 들어갑니다. 위에 생존 함수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gender, age, lc, 뭐 dm, hb 안티젠 데이터는 sb.dt2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5개의 유니베리티 어널리시스 우리 하나하나 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5개 다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한 방에 유니베리티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T 서머리 패키지 우리 처음에 테이블 1 만들 때도 썼었는데 이것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상당히 유용한데 조금 좀 복잡하긴 한데요.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그냥 바로 써볼게요. 라이브러리 GT 서머리 불러오고, 자, sv.dt2 데이터에서 생존 함수할 때 필요 없는 베리어블들이 있죠. 어떤 변수가 필요 없죠? id 이런 거 필요 없죠. id 이런 거 필요 없고, 지금 우리 des는 안 쓸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만들었던 ts도 필요 없죠. 그래서 필요 없는 것만 빼면 되죠. id 빼고 ts 빼고 des 빼고 des 이어도 빼고,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테이블 유니베리에이트 리그레션을 해달라. 근데 메서드는 뭘로 하냐? 나는 콕스로 해달라. 그리고 콕스의 생존 함수는 어떻게 정의할 거냐? solve의 기간은 항상 먼저 나오죠. HCR, 그 다음에 HCC,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과값을 계산하기 보기 쉽게 익스포넨셜 취해달라. 익스포넨셜을 취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유니베리에이트 어널리시스 한 방에 해주면서 동시에 테이블로 이쁘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뭐 결국 저희가 원하는 게 요런 거 아닙니까? 요런 거. 다별량 분석에 대해서는 아까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요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더 해보십시다. 결국은 우리가 백워드, 포워드 뭐 이런 거 중요하니까요. f1.multi라는 객체에 담는데 나는 cox, ph에 survey, hcer, hcc에 담는데 모든 변수를 다 넣고 싶단 말입니다. 일단 다 넣어봅시다. gender, lc, dm, hb, antigen 다 넣고 데이터는 sv.dt2. 자, 이게 f1.multi 지금 다 됐거든요. extract hr의 f1.multi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5개 변수가 지금 다별량 분석에서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뭔가요? 가장 좋은 모형. 5개 다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모형이냐? 아니면 3개만 들어가느냐? 2개만 들어가. 이거를 우리가 찾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게 스텝 기능이에요. 스텝 기능. 스텝을 쓰면은 자동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모형의 제일 피트니스, 적합도가 높은 AIC 값이 제일 작은 값을 자동으로 선택해 줍니다. 그래서 스텝 f1.multi 이렇게 치면은 자기가 지금 방금 자동으로 계산 다 했죠? 처음에 5개 넣었을 때 AIC 값이 293이었는데 한 개 빼보니까 더 줄어들었고, 또 한 개 빼서 3개만 하니까 290.71, 또 한 개 빼니까 더 줄어들었어. 근데 더 빼는 건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게 2개인 거죠. 그래서 여러가지 변수를 내가 5개나 넣었지만은 결국 살아남은 변수는 age하고 lc만이 유의하게 이 모형을 가장 잘 설명해 준다. 요게 이제 최종적인 모형의 파이널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스텝 펑션을 쓰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주는 거고요. 다별량 분석 결과도 뭐 똑같이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테이블을 이쁘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많이 쓰는 게 포레스트 플랫이죠. 포레스트 플랫. 라이브러리 gg 포레스트 플랫 포레스트 모델. 요거 쓰면은 우리 지금 방금 만든 객체가 요거잖아요. f1.multi. 요거 바로 그릴 수 있습니다. gg forest f1.multi. 이쁘게 나오죠? 이런 거 하려고 이제 우리 R 하는 거죠. 이런 거 빨리 그려달라고. 그 외에 뭐 콕스 모형은 꼭 그냥 쓰지 말고 하고 나서 프로포셔널 해저드를 검증해주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제가 조금 내용을 더 다루려고 타임 디펜던트 콕스 모델도 내용을 조금 더 추가는 한번 해보았습니다.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한 시간, 원래 계획됐던 시간 조금 안 맞긴 한데요. 한 10분만 좀 쉬고 3시 42분 정도쯤에